되게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얼레리 꼴레리님, 어서오세요. 지금 두피관리 전문점 샴푸, 지루성 두피관리 샴푸 제품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혹시 두피 지루성이고 그러신 분들,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오랜만에 그립 들어왔는데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있느라고 지금 그리고 뭐 사진 띄울 수 있었다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저번 주에 찍은 불면증과 탈모 유튜브 했던 그거를 한번 띄워봤고요. 지금 뭐 불면증, 탈모, 뭐 지루성 두피 이런 것들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거라 진짜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로 표출이 돼요. 그 중에서도 두피가 약하면 두피 쪽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자, 지루성이 우선 뭘까요? 지루성, 지루, 그쵸? 지루성, 피지가 많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독소가 많이 올라오고 또 냄새가 나고, 그쵸? 그런 걸 또 지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듬이 올라올 수도 있고, 각질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두피가 약하신 분들은 두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피 관리를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우선은 청결을 하라 그래요. 청결.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머리를 감게 합니다. 우선은 유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원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땀을 이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잘 안 씻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머리에 땀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항상 축축해 있는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자주 묶는 분들, 그리고 머리는 밀도수가 많아요. 밀도수가 그러니까 모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생기는 것들 이제 그런 세균들이 열이 또 많고 머리에 열이 많아서 그리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두피에 생기는 거죠. 특히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더 이제 청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보면은 여름에 먹는 거 음식 다 신경 잘 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피도, 신경 쓰셔야 돼요. 세균 번식이 가장 잘 될 때가 여름이잖아요. 왜냐면, 그쵸? 땀이 많이 흘리고, 열이 많이 발생하고, 또 축축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균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내적인 문제도 굉장히 커요. 내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먹는 거나 식습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거의 다 시켜 먹거나, 그죠? 빠른 음식들. 그렇게 먹죠. 그리고 밀가루 음식, 그리고 육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피지성 같은 게 또 자극을 해서 이제 피지로 다 올라와요. 근데 피지가 올라오면 잘 닦으면 되는데, 잘 안 닦고, 그거가 이제 산화되면서,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를 일으키면서 독소로 되는 거죠. 그쵸? 냄새 일으키면서 거기에 이제 열이 가지고 축축하면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선은 먹는 것부터 좀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류를 주로 드셨다면 좀 이제 야채 그리고 채식으로 조금 더 바꿔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해조류 쪽으로 우선. 근데 또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조류를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해조류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잘 이제
그쪽으로 좀 바꿔보심이, 왜냐면 우리가 육류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이제 우리 혈관에 독소가 많이 생겨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힐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소고기, 맛있는 소고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좀 자주 드시고, 기름기만 골라서 또 드시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치킨에 뭐 껍데기, 뭐 치킨, 튀겨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뭐 이렇게 껍데기만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 맛은 있죠. 하지만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잘 먹고, 우리가 잘 운동을 해서 독소를 배출을 하고 땀이나 뭐 소변이나 이런 것들로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죠. 이제 청결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나 좀 관리 좀 하라고 이렇게 피지로 올라오거나 염증으로 올라오거나 가려움증으로 올라오거나 요렇게 막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피지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지루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독소가 쌓였으니까 나 좀 관리하라고 이렇게 표출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표출이 되면 관리를 하면 또 청결하게 하고 식사 좀 신경 써서 하고 관리 좀 잘하고 이러면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생활 습관이잖아요. 생활 습관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안 그랬던 분들은 다시 또 계속 예전 습관으로 독소가 많이 쌓이는 습관으로 또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또 문제고 특히 또 지루성 두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샴푸 있잖아요. 샴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샴푸가 이제 일반 샴푸 같은 거 쓰실 경우에는 면역이 두피가 떨어졌어. 근데 이제 일반 샴푸를 썼어. 근데 일반 샴푸 안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저렴한 거를 좀 뭐 이제 향기 막 이런 화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제 성분 중에는 이제 화학적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석유계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두피에 닿았을 때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이제 화장품이라는 건 매일 쓰는 건데 그런 화학적 계면활성제를 매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면역이 떨어졌어. 우리 몸 대사도 안 돼. 독소가 많이 쌓였어. 그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피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머리 더 가렵게 하고, 머리 더 염증 막 올라오게끔 하고, 그리고 머리 가렵고 비듬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막 찐득찐득하기도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고, 그게 계속 되면, 그게 이제 또 탈모까지 이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는 진짜 음식 관리랑 같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걸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양제를 좀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좋겠지만 요즘 환경에 의해서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양소가 약간씩 부족해요, 또.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지게끔 하는 거를 좀 먹는데 우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두피가 재생을 하려면 혈액순환이 혈이 잘 가서 피부 모세혈관에 가서 모모세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하니까 그쵸? 혈관들이 막혔으니까 그거를 좀 순환되게끔 할 수 있는 게 오메가3예요. 저희 그 스토어 가보시면 오메가3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혈행 개선에 좋고요. 특히 두뇌에 뭐 좋고 막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메가3는 꼭 드셔야 되는 게 눈도 맑아지시고 이렇게 하는 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메가3는 필수예요. 탈모가 있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오메가3를 꼭 특히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오메가3도 요즘에는 RTG 오메가3라고 해서 더 리뉴얼 된 게 있죠. 그런 걸 좀 드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오메가3와 함께 먹을 거는 또 이제 영양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 또 드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종합 비타민제하고 오메가3는 그냥 먹으라고 말씀드리시는데,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드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이쪽이 비었다 이러신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영양제를 또 처방을 합니다. 비오유키소라고 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 비타민 C와 오메가3, 키토산, 유산균, 소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드립니다. 또 GS3 저희 이제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왕십리에 있는 두피 관리 전문 센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임상도 많이 받고 그걸 이제 개발하면서 샴푸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샴푸를 여기서 다 개발했어요. 이제 GS3라고 해서 이게 1번이에요. GS3 샴푸 1번. 그리고 GS3 뭐 2번 샴푸는 안티 덴트로프 샴푸, 3번은 이렇게 안티 그리시스 샴푸하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컬러 앤 펌 샴푸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샵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 제품의 또 특징은 이제 천연 샴푸라 보니까, 천연 샴푸는 저희 50여 가지 아로마 성분하고, 그리고 DCCM4라는 줄기세포, 확장세포 배양액 4라는 특허화된 확장세포 줄기세포인데요. 저희 이제 만들어주시는 협력업체에서 이제 그거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제 배합을 해서 그렇게 4가지 샴푸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샴푸를 썼을 때 효과가 진짜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샴푸 맞아요. 일반 샴푸 좋죠. 향기 많이 나고 막 오랫동안 가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화학을 많이 쓰다 보면 거기에 젖어서 내가 얼마만큼 그 화학이 독소가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근데 천연 샴푸 써보시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 샴푸를 만들었을 때 그 전에 그런 향기 나는 샴푸 이런 거 쓰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걸 만들면서 이제 못 썼죠. 천연 샴푸를 써야 되니까, 천연 샴푸를 만들어야 되니까, 몸에 좋은 효과에 좋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못 쓰다가 이제 놀러 갔을 때 그 샴푸를 다시 썼는데, 그 향기 나는 샴푸를 다시 썼어요. 근데 그날 그 향기가 너무 독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모르고 계속 향기 나는 게 너무 좋아서 향기 뿌리고 뭐 향수도 진한 거 뿌리고 샴푸도 진한 그 향 나는 거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천연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나쁜 게 독소가 많이 빠졌겠죠. 아무래도 그러다가 그 향을 맡았을 때 독한 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화학적인 향이었기 때문에 좀 어지럽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샴푸 이제 너무 좋아서 저희 아이도 있는데 아이들도 같이 쓰고 있고요. 이게 천연이라서 이제 속 안에 물처럼 액체로 돼 있어요.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점증제 이런 거 안 넣었어요.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고요. 한 50여 가지 아까 그 성분 들어가 있고요. 뭐 노멀 샴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주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수분 공급 누구나 잘 쓸 수 있게끔 수분 공급하게끔 하는 노멀 샴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드롤라이즈 엘라스틴 뭐 이런 것들 넣고,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 진정될 수 있게끔 뭐 그 외에 50여 가지 무슨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써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품명 노멀 샴푸고요. 그리고 이제 성분은 정제수, 라우라미토프 필베타인, 이게 천연 계면활성제거든요. 그죠? 그리고 데실르 글루코사이드, 소듐 애플 아미노산, 모아비 유카이, 뿌리 추출, 줄기 추출물, 로즈마리 잎수. 로즈마리 잎수가 많이
진정되고,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 재생에 좋고요. 탈모이신 분들이 쓰시면 더 좋고요. 염증 나는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재생을 좀 잘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남은 추출물, 세비른 추출물, 티트리 잎수. 티트리 잎수는 마찬가지로 티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신 분들도 진정되는 거죠. 그렇죠? 살균 소독되는 효과가 있고, 페퍼민트 잎수. 그리고 열 많으신 분들 페퍼민트 잎수 때문에 더 이제 시원해지시고, 그리고 세기 추출물, 확정세포 배양액포. 확정세포 배양액포가 저희 이제 협력업체 에스미디아에서 이거를 특허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제품, 그 확정세포 배양액 때문에 영양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재생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저희 그 보면 JT06 JT07하고 05에 들어있는 앰플 성분이에요. 그 확정세포 배양액 성분이 앰플 성분이거든요. 그 앰플 성분을 저희 샴푸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샴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재생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샴푸하고 앰플 아침 저녁으로 처음엔 쓰게끔 만들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끔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빨랐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선은 하시고, 많이 좋아지시면 그때는 이제 저녁에만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앰플 성분이 샴푸에 들어가니까 앰플 샴푸라고, 영양 샴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초피나무 열매 추출물, 그리고 할미꽃 추출물, 우스니어 추출물, 판테놀, 베타인, 실크 아미노산, 하이드롤라이즈 엘라스틴, 녹차 추출물, 다마스크 장미꽃수도 아무래도 이게 재생, 피부 이제 비타민 E 성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부 재생, 노화 방지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 없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있어요. 이렇게 밤부사 불가리스수 라벤더 꽃수, 라벤더 진정 효과 있죠. 라벤더로 또 얘기할 것 같으면, 라벤더는 아로마 성분 중에서 라벤더가 진짜 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스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인터내셔널 스파 매니지먼트 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스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는 병원 갈 때 이제 되게 오래 걸려요. 예약을 하면 내가 감기 걸렸어. 나 빨리 병원 가고 싶어.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병원이 많으니까 가면 되는데, 영국은 한 2주? 2주 정도 예약을 하고, 근데 다 나은 다음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자연적으로 좋아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그래, 일부러 자연적으로 좋아지라고 그렇게 예약을 되는 건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많이 사용해서, 저도 물론 그래서 저희 샴푸에 아로마를 조금 많이 넣은 거고요. 아로마 성분 때문에 진정하는데, 라벤더 얘기하다가, 그쵸. 예전에 이제, 그 프랑스의 학자가 있었어요. 까떼뽀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요,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창시하게 됐는데, 왜 창시하게 됐냐. 그래서 아로마는 아로마잖아요. 그리고 테라피는 치유잖아요. 그쵸? 치유. 이게 연구실 학자인데,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막 연구를 하다가 손이 뒤온 거예요. 손 뒤었는데, 옆에 있는 뜨거웠으니까 물을 딱 넣었대요. 손을 넣었는데, 봤더니,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진정이 되고, 이제 다 낫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이 되고 치유가 된 거, 뒤였는데 그 진정되면서 되게 빨리 된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무슨 물인가 봤더니 라벤더 수였다는 거예요. 라벤더를 추출해서 났던 그런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 학자가 까테포세라는 분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시가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아로마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치유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막 석유계 계면활성제, 막 석유 들어간 자동차 뭐 윤활유 뭐 이런 거 석유 들어간 거, 옷 만들 때 그런 화학 이런 거 안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잖아요. 매일 쓰는 화장품이고, 매일 쓰는 샴푸 뭐 이런 거 화장품 다
천연을 쓰시는 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게 좋죠. 요즘엔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환경 안 좋은데 이제 만든 성분도 이제 많이 대량 생산하고 그러려면 저렴한 거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하는데요. 뭐 비방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면 매일매일 천연 좋은 걸 쓰셔야죠. 하나를 쓰시더라도 좋은 걸 쓰셔야 된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제작하고 만들 때 생각하는 게, 우리 몸에 건강한 거,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스트리 이런 이름 마찬가지로 제 이름이 박지혜고, 트리는 나무고, 그래서 아름다움과 건강의 지혜를 제가 아는 건강의 지혜를, 아름다움과 건강의 지혜를 이제 널리 튼튼하게 펼쳐 나가고자 해서 이름이 지혜스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거를 이제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라벤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진짜 접할 수 있는 라벤더 수죠. 그쵸? 그래서 그 라벤더 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녹차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맑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모빌 추출물, 창포뿌리 추출물, 캐모마일수 같은 경우도 이제 노화 방지에 좋고, 그리고 클로레리 불가리스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폴리스는 이제 항염 효과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 많고 열 많고 이러신 분들은 또 이제 쓰시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햇낫 추출물, 하이드로라이즈 케라틴, 라벤더 오일 또 이제 또 들어간대요. 라벤더 오일도 들어가요. 라벤더 수도 들어가고 라벤더 오일도 들어가고 센트리 제라늄꽃 오일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 네 가지 이제 기본으로 하는 확정세포 배양액4가 들어가 있어서 확정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는 샴푸여서 기본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다르게 2번, 3번 샴푸, 4번 샴푸가 약간의 다르답니다. 자, 2번하고 3번 샴푸 같은 경우는 항균, 항염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어서 저녁에 감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낮 동안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잘 항균되고 항염될 수 있는 샴푸를 2번, 3번 샴푸를 저녁에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1번하고 4번 샴푸는 좀 수분 공급과 모발을 조금 더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씩만 우선 써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임상을 다 내고 보니까, 네 가지를 한 번 이제 이렇게 해서 쓰니까 훨씬 더 효과가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한 가지만 우선 써도 되지만요. 그래서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네 가지 샴푸 쓰고 이제 앰플을 좀 써보심이 더 빨리 재생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옆에 뭐죠? 재미있는 게임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세요. 이게 무슨 게임일까요? OX 퀴즈가 있네요. 나중에 좀 한번 써보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죠. 자, OX 퀴즈. OX 게임 방송 진행 시 질문에 오는 정답 맞히기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직접 말해주세요. 시작. OX 퀴즈 종료? 영명이 참여 중이라고 써있네. 이게 뭐예요? 종료를 한번 해보고, 게임을 종료하고요. 뭔지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죠. 참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 하는데 재밌네요. 새롭네요. 매일매일 이렇게 그립도 발전해 나가는 거 보니까 참 새롭다. 벌써 이제 30분 정도가 다 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지루성 두피 관리는 어떻게 하냐. 저희 두피 샵에서는 그쵸.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게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앰플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게 하는데요. 2-3번 정도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는 피부 면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 권장에 잘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활습관, 식습관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피부 면역이 이제 기계로 샵에 오시면 이제 기계로 해서 개선이 되는 효과예요.
집에서 하면 겉에만 조금 이제 제품들이 있다가 했는데 이제 샵에 오시면 피부 밑에 이제 그 표피층 말고 진피층까지 조금 흡수될 수 있게끔 제품들이 그래서 재생이 조금 더 빠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자주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도 마찬가지고 두피 관리도 마찬가지고 빨리 효과가 있는 분들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안에도 많이 제품 쓰시고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우리가 고를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렵죠. 근데 또 이제 가격하고 또 직결돼 있으니까. 근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면역이랑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제품을 쓰셔서 비싸지만 효과 있고 비싼 뭐 제품 이런 거. 뭐 효과 있고 싼 제품 쓰셔도 무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본인들이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죠? 임상 많이 본 곳에서 전문 센터나 피부과에서 임상이 많은 것을 구매하셔서 우선 써서 빨리 좋아지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지시면 이제 조금씩 바꿔보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샵에서 다 임상을 보고 좋아지게끔 하는 제품들이 GS3 샴푸, 천연 샴푸하고 GS3 앰플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지루성 샴푸, 지성 두피 이런 분들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단기간이라도 한 10회라도 여름 동안 여름을 잘 나시려면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생활하시는 게 여름에 이제 여름 동안 잘 생활하고 그리고 가을 때 들 모발이 빠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관리를 해서 가을 때 머리 많이 안 빠지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방송 동안에만 지금 10% 할인되고 무료 배송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방송 동안에만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샵에 오시게 되시면 조금 더 제가 좋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할 것도 솔직히 없어요. 이렇게 좋은 샴푸, 좋은 앰플 쓰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샴푸는 매달 일정 양만 이제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양만 예를 들면 10개씩만 우선 다 팔리면 10개씩 구매해서, 그 다음에 또 다 팔리고 나서 또 10개씩 그러니까 제조를 그때그때 해서, 이제, 제품 만드는 곳에서 그때 제조를 그때그때 해서 10개씩만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바르는 것도 그렇고, 신선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일반 샴푸는 대량 생산에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신선하지 못하겠죠. 화학적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신선한 샴푸, 신선한 화장품,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 신선한 영양제를 먹는 게 좋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나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샴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원래 제품, 샴푸, 화장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1년 안에 쓰셔야 돼요. 빨리빨리 쓰고 버리셔야 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오히려 독이에요. 오래된 거 갖고 있으면 아깝다고 갖고. 그리고 샴푸도 그런 일반 샴푸 같은 경우는 막 아깝다고 밑에 있는 거 막 물 넣어서 막 씻고 그러잖아요. 하고 물 넣어서 쓰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머리가 그런 나쁜 병도 없지만 갑자기 더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샴푸 마지막 거 써가지고 머리가 다 일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일반 샴푸 썼을 때 그거를 경험했어요. 저도 아까우니까 그때 막 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헹궈가지고 막 했는데
제발 이제 두피에 닿지 않게끔 하는 건 상관없어요. 모발은 어차피 끝을 길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두피에 닿게 그거를 하면 피부로 매일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피부로 매일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돼서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소변으로도 알 수 있고. 르르랄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행복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쓰는 거고 좋은 거를 쓰셔야지. 피부로 흡수가 되면 이제 우리 장기나 이런 데 안 좋은 데 붙는단 말이죠. 그런 게 붙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또 변형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암도 걸리고 막 이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내가 쓰는 거 면역 반응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피부로 이제 염증 이런 것들 올라오면 다 오히려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안쪽에 생기면 그게 다 종양이고 암이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쓰시는 거 좋은 거 샴푸, 천연 샴푸, 나를 위해서 신선한 샴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샴푸고요. 저희 샴푸 아까 계속해서 설명하고, 천연 샴푸고 50여 가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액체로 되어 있어요. 점증제, 방부제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연 계면활성제하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한 50여 가지 들어가 있으면서도 확장세포 주기 배양액, 그쵸? 4가 들어가 있는 재생 앰플 샴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더 진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에요. 거품 샴푸로 해서 거품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품으로 하기 때문에 덜 자극됩니다. 일부러 막 거품 낼 필요 없고요. 만약에 지루성 두피인 경우에는 유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 샴푸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 샴푸 쓰는 사람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물로 샴푸하듯이 충분히 모발하고 두피에 물로 적셔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품으로 바로 두피에 닿아서 이렇게 놓으면 거품이 좀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거품이 안 나, 다 스며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물로 한번 헹구시고 2번 샴푸 해보자. 2번째 샴푸 하면은 이렇게 모발에 모수질, 모피질이라는 게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게 물이 안 들어가 있거나 기름으로 막혀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려있기 때문에 2번 헹궜을, 이제 한 번 하고 헹궜을 때는 물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품 샴푸를 이제 그게 샴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거품이 훨씬 많이 나고 샴푸하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아주 청량감도 굉장히 들고 모발이 굉장히 예뻐요. 약간 염색 펌 요즘에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피를 오히려 더 만들거든요. 화학적 샴푸들이 이제 두피를 더 안 좋게 만들고 모발도 더 손상되게 되는데, 그런 모발들은 오히려 더 이제 천연 샴푸 쓰기에 조금 어려워요.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두피는 좋아요. 새로 자라나는 모발이 잘 자라나고 두피가 개선이 돼야지, 두피가 탱탱하고 탄탄해야지, 젊어져야지 모발이 제대로 나오고 피부가 예뻐지는데, 피부가 예뻐져야지 모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모발은 계속 더 얇게 나오고 이제 탈모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샴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샴푸는 머리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모수질, 모피질까지 모발 수분 공급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펌핑을 해서 모발보다는 두피 위주 샴푸 하시면 되시고요. 두피에 좀 2, 3분 정도 이빨 올려놓고, 거품 올려놓고 칫솔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하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흡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헹궈내세요. 왜냐면 근데 일반 샴푸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일반 샴푸 같은 경우는 그 화학적 계면활성제 때문에 피부에 닿고 그러면 오래 두면은 더 가렵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희 샴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앰플 샴푸라고 그랬잖아요. 앰플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두셔서 흡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샴푸예요. 50여 가지 아로마 성분도 두피에 좋고, 모발이 잘 나오게끔 하고, 이제 두피 탄력 영향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신선하게 만들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해서 쓰신다면, 달콤한 이동수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정말. 왜냐면
틀리거든요. 정말 써보시면 알아요. 써보시면 아시고 지금 라이브 방송 동안 10% 할인하고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써보세요. 써보시면 알고 써보신 분들이 또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립에서만 지금 라이브 방송 동안 10% 하고 이제 무료 배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피가 이게 지루성으로 되고 이렇다는 거는 지금 몸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시고 먹는 것도 신경 쓰시고 잠자는 거 특히 잠자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시면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잔상이 일어나고 계속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 또 옆에 이제 핸드폰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다 보면은 밤을 또 새는 경우가 있어요. 몇 분 못 자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피곤한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쵸. 몸이 안 좋아지겠죠. 잠 좋은 시간대가 제일 좋은 시간, 성장이 가장 좋을, 모발 성장이 가장 좋을 때, 몸 성장이 가장 좋을 때, 재생이 가장 좋을 때, 밤 10시서부터 2시거든요? 근데 그 2시 이후로부터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 노화가 빨리 와요. 노화가 빨리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던 병도 생기시고, 탈모도 빨리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은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고요. 좀 일찍 주무시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좀 어둡게 조금 하시고 핸드폰 끄시고 멀리 두시고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 중요한데 목욕도 해주시면 좋아요. 목욕은 한 38도 정도 해서 40도 사이 해가지고 반신욕이나 목욕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 하시면서 족욕 같은 거 하시면서 저희 샴푸 써보세요. 저희 샴푸 올려놓으면 이게 아로마 성분이 있어서 그 향이 천연향이거든요. 같이 해보시면 그거 샴푸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몸 다 씻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헹궈내셔도 무관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잠잘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고요. 이라와님 맞나요? 어서 오세요. 저희 이제 GS3 샴푸 전문센터 샴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에 약간 들어와서 이제 시간 내서 들어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시면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시면 머리에 이제 독소가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면증이 있으시면 이제 각질이 계속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다 건강하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피부도 좋아지시고 두피도 좋아지시고 아무리 뭐 염색하고 아무리 파마하고 뭐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적인 거에서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잠 못 자고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면 피부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로 해서 피부로 폐로 이제 그거 뭐 기침으로 나오든 눈물, 콧물, 뭐 똥, 오줌물 다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독소는 쌓이니까 피부로 표출이 돼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신선한 음식 먹고 신선한 제품 쓰시는 거예요. 신선한 화장품, 신선한 샴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샴푸는 매달 10개씩만 만들고요. 10개 만들고 또 부족하면 그때 또 만들어서 또 나오고요. 그래서 신선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샴푸가 아니라 50여 가지 아로마 성분들과 함께 두피 재생 잘 수 있는 성분과 함께 확정세포 배양에 호가 들어가 있는 피부 재생을 잘 시킬 수 있는 샴푸, 앰플 성분을 샴푸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이 잘 되고 훨씬 더 빨리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샵에 오셔서 제가 임상들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다 있어서 이 샴푸는 써보신 분들이 더 쓰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동안만 10% 할인하고 무료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뭐 자주 들어오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날 토요일쯤에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토요일이나 뭐 점심시간 때. 그래서 이 시간대에 구매하셔서 두피 관리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관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또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선물도 해드릴 수 있죠. 그쵸? 주변에 뭐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두피에 되게 말 못하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머리 정수리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루성 일수가 있거든요. 독소가 머리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피지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저희 샴푸가 굉장히 잘 맞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더 좋고 할 수 없다면 저녁에는 무조건 깨끗이 하고 청결히 하고 그리고 두피를 꼭 말려야 돼요. 샴푸하고 잘 헹구시고 말려야 되는데 샴푸할 때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좀 따뜻한 물로 했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피부도 마찬가지, 우리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했다가 이런 얘기 있어요. 뜨거운 걸로 하면은 몸을 지진다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좀 이제 따뜻한 물로 했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해서 냉온요법.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서도 영국 왕들도 냉온요법을 해서 또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제 스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역사학적으로 보면 프랑스나 뭐 옛날 영국 뭐 이런 유럽이나 뭐 인도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스파로 그 물로써 치유가 되는데 냉온요법을 잘 쓰면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냉온요법 뭐 이런 것들 물로 인해서 반신욕, 족욕 그것들 때문에 잘 하셔서 피부 재생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처 났거나 옛날에 전쟁 뭐 이런 유럽 전쟁했을 때도 있죠. 그런 사람들 피부 재생할 때 그럴 때 이제 냉온요법도 많이 쓰고 이제 아로마 이런 것들 많이 써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게끔 우리가 약 먹으면 항생제 먹고요, 막 이런 거 먹으면 좋은 기운까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치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화장품 쓰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쓸 때 또 특히 이런 천연 화장품 쓰시고 천연 샴푸 쓰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로마 성분이 포함된 그런 것들을 쓰시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지게끔 할 수 있어요. 특히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엄청 뭐라고 얘기하지?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는 몸에서 항상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이거 낫겠지 하면서 낫겠지 그러다가 안 낫고 막 그런단 말이죠. 낫겠지 하면서 안 나서요. 안 나서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비듬 같은 경우, 뭐 염증 같은 경우, 나았다가 좋아졌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계속해서 그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나다가 나중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중에 2개월에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그게 오래 유지되다 보면 내 몸에서 그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만성이 돼요. 그래서 만성이 되면은 이거 치유되는 것도 되게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 몸에서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애기보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내 몸은 원래 염증이 많이 났어. 내 몸은 원래 비듬이 좀 많았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다시 좋아졌다가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이유는 조금 이런 빈번하게 생겼던 비듬이나 염증들을
그거를 점점 덜 생기게끔 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 염증이나 비듬들이 한 6개월 됐어. 그럼 한 6개월 정도 진짜 생각하고 관리 받는 게 좋고, 만약에 한 5년 됐어. 5년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항상 내 몸은 원래 이랬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이어트 할 때 아시죠,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조금 하다가 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내 몸은 그랬거든. 그걸 내가 내 몸의 항상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10년 동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짧게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초기에 관리해서 좋아지게끔 하는 사람들은 뭐 제품이나 이런 걸 해도 한 번 관리받고도 좋아지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시고 만성이고 뭐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50 몇 살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또 생기고 한 몇 년 그런 분들은 진짜 다니시는 게 확실히 좀 좋아져요. 근데 완전히 이제 좋아지기도 해요. 좋아지는데 다시 또 되니까. 그래서 면역 관리랑 이런 것들 잘 해야 되고, 좋은 샴푸 쓰고 좋은 앰플 쓰고 좋은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이 돼야 되고, 내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항상 건강 습관, 건강한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의 다이어트, 약간의 생활 습관이 바뀌시고 생각부터 바뀌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관리하고 샴푸하고 그러면 독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피부가 많이 좋아져요. 면역이 많이 좋아지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시면 그때는 더 말로 할 것 없이 독소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영양이 더 잘 들어가요.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자, 그때 6에서 한 9개월 정도 돼봐요. 그러면 그때 뭐 반응들이 갑자기 또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오기도 하고 뭐 탈모가 되거나 뭐 머리가 피지가 다시 또 올라오거나 막 이렇기도 하는데, 그때 가만히 두면 안 되고요. 그때 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참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왜 효과가 없고 막 힘들고 막 이러는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그 다음번에 모발 제대로 나오게끔, 피부 더 재생 잘 되게끔 하려면 잘하고 빠지고 모발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한 해가 좀 가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내 몸에서 항상성이 생기고요. 그래서 내 머리는 원래 이렇게 두껍게 나왔어. 이렇게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내 몸은 원래 염증이 잘 생기는 몸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염증이 안 생기게끔 되고, 비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특히 근데 이제 수건 같은 거, 지루성 같은 경우는 피지도 많고 또 비듬도 많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도 매일 새로이 베갯잎을 가르고 이제 침구류도 한번 싹 씌우는 게 좋은데,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염증이 몸에 있는 거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건 매일 가르시고, 또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끔 면역에 좋은 영양제도 먹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해야 돼요. 청결이 가장 1위.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생. 아까도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스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제가. 그런데 이제 스파도 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질문이 갑자기 또 들어와서 얘기할게요. 이리와 붉은 뽀드락지 두피에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리와님, 붉은 뽀드락지 왜 나느냐고요? 그거는요, 두피의 면역이 우선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혈에 독소가 많이 쌓이신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그게 면역이 떨어졌을 때 피지, 이렇게 나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뽀드락지로 나오는 거예요. 붉은 뽀드락지로. 그 붉은 뽀드락지는 얼굴에 나는 이제 여드름하고 생각하면 똑같고요. 그게 안에 생기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고요. 밖으로 표출이 됐으니까 관리를 하면 되세요. 관리를 하는 거는 지금 계속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돼요. 육류 이런 것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샴푸부터 빨리 바꾸셔야 할 거야 아마. 습관성 원형 탈모, 그것도 제가 그런 거 다 하나의 염증이에요. 습관성 원형 탈모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도 멈추고 불면증이 있을 거고요. 재생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커요. 스트레스 가장 크면은 이제 우리 이런 것들 자극을 해요. 신경이나 이런 것들 자극을 해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또 그쪽만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쪽 부위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쪽 모발만 휴지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휴지기성 모발이 뭐냐면 어차피 빠질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모발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뭐 원형 탈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겉에가 이제 표출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 습관성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얼마나 습관성이니까 자주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자주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오래 되셨으면 좀 예후는 나쁘고,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도 좋아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신경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되시면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그 조금만 예민하고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예민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될 거고, 그 신경 쓰는 거, 예민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 같은 경우는 내 몸이 예민하게 태어나서 그런 거라, 그래도 항상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그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원형 탈모는 이제 잠을 좀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면증 있는 분들이 좀 탈모가 조금 자주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좀 잘 주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잠 잘 못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민하셔서 좀 잠을 좀 많이 주무시며 그렇게 되시면 모발도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좀 어둡게 하시고, 핸드폰도 좀 멀리, 전자파 같은 거 멀리 떨어져 놓고, 그리고 화학 성분이 좀 나한테 몸에 많이 배어 있다 그러면 화학을 배출시킬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과 함께 이제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죠. 관리 같은 경우는 뭐 마사지라든가 독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파, 족욕, 반신욕, 목욕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해서 대사 활동이 잘 일어나고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 그게 건강이 습관화 되시고, 이제 릴렉스 하는 거, 예민했던 것들 이제 놓고 그런 것들 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시죠. 또 예전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닭 있잖아요. 닭, 노개라고 하면 털 다 빠지고, 알도 못 낳는 그런 닭들을 산에다가 몇 달간 풀어놨어요. 몇 달간 풀어놓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털도 다 나오고, 그리고 알도 다 나오고, 그만큼. 그래서 이제 뭐 암 걸린 사람분들 뭐 요즘에 보면은 자연인 보면은 거기에서 다 치유됐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그런 것들,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도 하나의 그런 거, 저는 아까 그 원형 탈모도 하나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에 좀 자주 가시고, 피톤치드, 자연 향기, 뭐 이런 것들에서 건강한 음식, 그래서 독소 배출 이런 것들이 잘 되잖아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고, 너무 아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민해지시고, 또 정확하게 하려는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것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고, 염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비듬으로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샴푸 쓰시고 좋은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좋은 거라 그러면 뭐 화학적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천연 쪽으로 좀 자주 쓰시면 좋고, 재생이 또 잘 될 수 있는 천연 앰플. 샴푸하고 나서 앰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바디도 우리가 뭐 목욕 뜨거운 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로 하면 피부 건조해져요. 그리고 세정제 많이 쓰면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근데 천연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하다는 거죠. 아까도 저희 샴푸 제품 안에는 그런 제품, 재생될 수 있는 성분 들어있고, 뭐 오일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유분이 좀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보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샴푸 쓰고 또
세정이 너무 강하면 뽀득뽀득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래야지 씻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보습해주는 게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샴푸 후 토닉 바르는 거 굉장히 추천하고 피부도 얼굴 세정하거나 뭐 폼클렌징하고 비누 뭐 세정하고 나서 깨끗이 닦고 찬물로 하고 시원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재생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생시킬 수 있게끔 보습시킬 수 있게끔 토닉. 그래서 좋은 성분들 쓰시는 게 좋고 화장품도 화장품 안에도 천연 화장품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화장품 안에도 그런 것들이 독성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래 보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방부제 그런 화학 방부제 들어가면 그런 것도 내 피부에 닿는 거니까 좋진 않겠죠. 하지만 천연 방부제 들어가 있거나 천연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피부와 좋고 우리 몸에 좋고 조금 더 건강을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목욕 후, 샴푸 후, 세안 후 꼭 토닉 발라주고 토닉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뿌려주거나 뭐 발라주거나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탈모 예방하기 위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루성 이런 뭐 원형 탈모 이런 것들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 그러면 좀 고농축 앰플이 또 있어요. 저희 얼굴로 비유를 할게요. 얼굴도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 엄마분, 요즘 남성분들도 많이 써요. 아이크림 이런 거. 다원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여성분들도 많이 쓰고 남성분들도 요즘에 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또 뭐 피부 이런 것도 다 관리하잖아요. 신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오래 젊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젊어 보이는 거 좋고. 그래서 쓴단 말이에요. 막 아이크림 같은 거는 고농축이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토너 바르고 그리고 로션은 기본 바르고 그 위에 이제 뭐 주름 펴지는 수분크림 뭐 이런 거 바르듯이 마찬가지로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토너는 뿌려요. 전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되고요. 모발이 더 두껍게 나오고 싶고 두껍게 나오고 조금 더 두껍고 힘있게 나오고 싶으시면은 아마 고농축 앰플이 있어요. 그런 것들 바르시면 뭐 특히 M자 이런 부분 좀 약하잖아요. 이런 약한 부분은 좀 고농축 앰플 바르고 정수리 부분도 그렇죠. 그리고 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앞에 밀도수가 조금 그래요. 저도 좀 장 안 좋을 때는 여기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좀 얇아 보이고 실제로 얇아지면서 이제 모발이 얇으니까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다가 앰플을 좀 더 바르시면 좋고 특히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겉으로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 위에가 많이 밀도수 없는 분들 많아요. 뒤에는 많은데 그쵸? 뒤쪽은 위쪽은 문제가 뭐냐 앞쪽은 이마 쪽 있잖아요. 이마 쪽 앞쪽이 비으신 분들은 장이 조금 안 좋으시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쪽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좀 튼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유산균을 좀 권해드리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가루 되는 것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타블로 그 캡슐로 돼 있는 거 밑에까지 잘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서 장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을 잘 증식을 시켜서 먹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산균을 좀 권해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하나쯤은 꼭 먹고요. 그리고 나서 유산균 먹은 다음에 이제 또 위에 소화 흡수가 안 되신 분들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여기가 약하거든요. 여기 안 좋으신 분들은 비효육기소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비효육기소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우리가 항산화 되기 위해서 좋아요. 항산화가 뭐예요? 산화가 많이 되면 노화가 빨리 되거든요. 없애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C. 그리고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 가면 비타민 C 주사 놔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을 뻔한 사람들도 비타민 C를 넣으면 갑자기 또 살아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C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저렴한 거를 이제 구매해서 드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근데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제가 활동을 하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썼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1000mg을 두 번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산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산이 안 올라오니까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타민 C를 먹으라는 거고, 네, 한 개보다는 두 개씩 먹으면 더 산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소화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먹는 식습관들이 다 마찬가지로 빨리 먹거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 먹거나 자극적인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를 좋아지게끔 하고 소화를 좀 좋아지게끔 하려면 비타민 C를 식사 전에 드시라는 거. 산이 많이 나와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죠? 비타민 C는 그렇게 먹고, 그리고 우리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먹었는데 몸에 축적이 된단 말이죠.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되면 독소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뾰루지로 올라오거나 붉은 뾰루작지, 피부로 올라오거나 얼굴로 올라오거나 뭐 안 좋은 부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염증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생기면 암이겠지만 밖으로 표출이 되면 우리가 고치면 된다 그랬죠. 밖으로 표출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암이 없어요. 근데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안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빨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먹는 거 소화 흡수 잘 되게끔. 그래서 그거를 배출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키틴 성분의 키토산을 먹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 개에 있는 그 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을 먹었을 때, 키토산을 먹었을 때 그 우리가 먹은 독소들을 배 속에 뭐 이제 쌓여 있는 거를 흡착시켜서 우리가 배변으로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배변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키토산인 거예요. 근데 키토산하고 비타민 C랑 같이 먹잖아요. 그럼 그 효과를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키토산하고 저는 이제 그 비타민 C를 같이 먹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키톤 한 2개, 그리고 1000ml짜리 2개, 2000ml죠. 그래서 비타민 C 그렇게 먹으면 먹었던 것을 같이 배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니까 소화를 되게끔 해준다고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배출이 돼야지 또 영양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다른 거 먹으면 솔직히 좋아요. 음식으로 해서 좋은데 만약에 비타민 C도 1000ml, 2000ml 먹으려면 우리가 오렌지 30개를 먹어야 되는데 30개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그리고 키토산을 먹고, 그러면 먹은 것들 중에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키토산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끄집어 내오잖아요. 그러면 그쵸.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 있고 장 안 좋은 사람들, 그쵸? 아까도 얘기했죠. 죽여줘요. 죽여줘요.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저는 특히 고기 먹을 때는 5개씩 먹거든요. 그래서 더 같이 빼낼 수 있게끔. 그래서 먹고요. 근데 이제 영양제 성분 보면 하나씩밖에 먹지 말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식약청에서 나오는 것들, 식약청에서 이제 뭐 그거 내줄 때 그래 하나씩만 먹어야지 부작용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마다 먹어야 될 양이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2알씩 먹으라 그러고, 하나 먹었고 이제 뭐 소용이 없으니까 저도 하나씩 먹어본 적도 있고 뭐 여러 개씩 먹어본 적 있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나와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도 해봤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랑 좀 방송 유튜브 같이 하시는 그 닥터한스 그 교수님, 저희 교수님 한상무 교수님께서 그거를 해서 많이 이제 뭐 암 걸리신 분도 치유도 많이 시키시고, 저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고객님들 많이 좋아지게끔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2개씩. 어머, 그립 재밌다님, 쿠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키토산 그 평균적으로 아침에는 유산균 하나 먹고, 그리고 식사 전에 3끼를 드시면 3끼 다 챙겨 드시는 게 훨씬 진짜 좋아요. 힘이 있어야지 모발이 나오거든요. 뭐든지 재생이 되고. 그래서 먹는 걸 배출할 수 있는 거 키토산 2개랑 비타민 C 소화되는 거 비타민 C 2알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식사 전에.
자, 그리고 비오유기소의 오메가3인데요. 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혈행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 몸으로 가는 영양이나 우리 모발로 가는 영양 다 혈로 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고기를, 육류를 많이 먹거나 독소가 많이 쌓거나 혈에 많이 쌓여 있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혈 안 가는 거예요. 혈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나씩 먹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하나 뭐 이렇게인데 하나 갖고 택도 없어요. 한 3개는 먹어야 돼요, 진짜. 3개 정도는 먹어야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기 때문에 대사가 일어나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안 먹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저염식 하시고 막 이러느라고 몸이 진짜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 돼요. 대사 잘 돼봐요. 대사 잘 되고, 독소 잘 배출해봐요. 당연히 다이어트 잘 돼요. 몸에서 인지를 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꼬다리님 어서오세요. 근데 인지를 못하는 거죠. 몸에서 인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안 먹고 그럼 머리도 다 빠지죠. 요즘에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샵에 많이 오세요. 다이어트 이렇게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너무 흥분했어. 자제할게. 자제하고 어쨌든 안 먹어서 모발도 얇아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면역 떨어지고 안 먹는데 어떻게 피부가 재생이 돼요. 피부 거칠어지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활동을 하고 대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이어트 되고 대사, 독소 배출, 그런 것들 잘 되셔야지 모발도 잘 나오고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야죠. 어쨌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요. 혈행 개선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몸에 염증 많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그게 독소로 표출된다 그랬잖아요. 오메가3를 먹어주면 그 혈행 개선을 도와주게끔 하니까. 안녕하세요. 김과학쌤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하기 때문에 염증 있는 분들, 좀 통통하신 분들, 팻하신 분들 오메가3 3개씩 먹으세요. 3개 먹으면 이게 순환이 돼요. 대사도 되고 그러면서 혈에 잘 가요. 영양이 우리가 먹은 것들 잘 가게끔 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곳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눈으로, 머리카락으로, 몸으로, 손가락, 손톱을, 발톱 막 다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안 먹으면 안 가니까, 그죠? 염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오메가3 먹는데 오메가3는요. 키토산하고 같이 먹지 마세요. 키토산은요. 먹은 것들을 다 흡착하기 때문에 오메가3도 같이 흡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오메가3는 식후에 드세요. 네, 뭐 좀 이상하긴 이게 별 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양제도 먹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유산균 하나 먹고 시작하고요. 물 2컵 하고 그리고 식사 전에 키토산 2알하고 평균적으로 다이어트 한다면 3알 먹어도 되시고 많이 좀 드셔도 되지만 2알 정도 그리고 소화 좋아지게끔 비타민 C 2알 정도 먹고요. 그죠?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후에 오메가3 하나 먹어주시고 만약에 종합 비타민제 먹고 있다 다른 영양제 먹고 있다 그러면 식후에 오메가3랑 같이 드세요. 그러면 이제 좋을 거고요. 오메가3 한꺼번에 3개 먹어도 되시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무관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이제 혈액순환 잘겠죠. 그래서 비타민 C, B, 오메가3, O, 유산균, 키토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고요. 자, 소는 뭐겠어요? 소는 저번 방송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소는 소금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요즘에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다들 저염식 다이어트 저염식 해서 미네랄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네랄 때문에 소금을 드시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도 다 정확히 다이어트 잘하고 식사 잘 못하시죠.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 빠지죠. 피부로 문제, 면역 떨어졌죠. 그래서 저희 오시면 소금 그 소변 그걸 염도를 측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염도를 측정했을 때 0.9 이하이신 분들은 소금을 조금 드실 필요가 있고요.
0.9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뭐 근데 적당히 잘 먹고 있는 건데 0.9 이하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염식 하느라고. 근데 소금 먹으면은 부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안 먹고 있었으니까 그게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0.9 이하이신 분들 0.9를 맞춰주는 게 소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C를 먹어서 산을 만들어주고 미네랄을 또 먹게끔 해서 이게 그거를 소화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 소화가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쪽 빈데, 그쵸? 그래서 그게 0.9가 맞춰지면서 근데 0.9 맞추려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려면 그거를 평균하고 맞춰줘야 되고 붓는 것도 많이 없어지죠. 어느 정도 먹다 보면 그쵸? 그래서 0.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소금 적당히 먹으나 안 먹으나 박식사를 하나 안 하나 염도가 됐을 때는 1.1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뭐 0.1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4, 7 막 이렇게 나오는데 7은 약하고 어쨌든 그거를 미네랄을 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름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특히나 미네랄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너무 저염식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고 소금도 건강한 소금 용융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용융 소금이 굉장히 이제 좋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구매해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오유키소를 하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끔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 막 먹어봤자 소용없고요.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영양제나 밥이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뭐 그쵸? 잘 먹고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우리 몸에 혈로 잘 갈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모발로나 두피 피부로나 눈, 목, 코, 입으로나 그렇게 좋게끔 하셔야지 아무래도 모발이 제대로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되십니다. 어떻게 뭐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오래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만 10% 할인하고요. 무료 배송하고 있으니까 더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건강하게 주말 보내시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산 이런 데 가셔서 피톤치드 향 맡고 건강하게 음연향 맡고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 먹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